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시험이 이제 한 달여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푸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그죠? 1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자, 분할을 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과 합병의 차이가 뭐냐 할 때, 분할은 신청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하죠. 그런데 합병이 있죠. 그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신청을 해야 부여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에 보면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X죠. 그죠? 부번이 아니라 본번이죠. 본번.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력 확정, 정량. 여기서 지금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을 묻고 있어요.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죠. 그죠?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죠.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3가지죠. 지번을 물을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을 물을 때는 문장 속에 위 3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저 3가지 중에 1개가 들어있냐 없냐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무엇이 틀렸냐 할 때 부번으로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에 보면은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3번입니다. 그럼 이 3번은 있잖아요. 맨 아래에 있죠. 그죠? 우리는 자, 지력 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력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를 하는 지문이죠. 그죠?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3번은 O입니다. 그죠? 4번에 보니까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며 의로 잃는다. 맞죠? 5번에 가보면은, 자, 지력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 자, 이것도 기출문제 정답으로 한번 출제를 했죠. 키를 딱 잡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 부여하느냐, 준공되어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업계획도입니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요 소용지다 X죠. 그죠? 여러분들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공장 안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X죠. 그죠? 이 말은 아파트 안의 통로는 대죠. 공장 안의 통로는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아니에요. 그럼 2번도 X네요. 3번에 보니까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바람,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는 제방으로 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니까
지하에서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주요소 용지다 X죠. 그죠?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죠. 그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 저장해 놓는 것도 주유소 용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는 하천으로 한다 X죠. 그죠?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죠. 여러분들 인공적인 수로는 농수로죠. 그죠? 농수로는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3번에 보면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보니까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오죠. 그죠? 그래서 경계점 자비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옵니다. 두 번째,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그래서 0.1제곱미터가 최소 등록 단위가 되죠. 그죠? 3번에 보니까 지력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1제곱미터, 0.1제곱미터의 끝자리가 있을 때는 0.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이 둘째 자리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되면 버리죠. 그런데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게 되는 거죠. 5가 되겠네요. 4번에 보니까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에서의 면적 측량의 결과, 자, 여기를 보시면은 567.35죠. 그 말은 0.05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앞자리가 3이죠. 3은 홀수죠. 그죠? 그러면 홀수면 올려야 되죠.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567.4가 되는 겁니다. 3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4번은 X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니까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면적 측량의 결과 0.05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죠. 그래서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1이니까 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1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맨 먼저 도면의 축척, 우리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 있죠. 이걸 두 개로 먼저 나누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있고,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 키는 경계점 자비등급부를 비치한 데에서는 최소가 0.1이죠.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죠. 그런데 1000에서 6000은 최소가 1이죠. 그죠? 그 말은 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이 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출제위원은 시험에 낼 때 이렇게 오면 5가 되죠. 그죠? 이렇게 가면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OX를 묻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을 딱 이해하고 있으면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지력 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권의 비율은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대지권의 비율이 X죠. 그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1번은 X입니다. 2번에
도면에는 소재 5조, 경계 5조, 그죠? 고유번호 X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둘 때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X입니다. 3번에 공유지 연명부의 집은 5조, 그죠? 소유권의 집은 5조, 필지별 장번호 5조, 소유자의 성명 5.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니까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고유번호 5조, 그죠? 부호도 5조, 그죠? 좌표도 5조. 그러나 건물의 명칭은 X죠, 그죠? 이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자, 5번에 보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X죠. 이 위치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출제인의 시험에 내는 확률은 100%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갖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인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맨 오른쪽 있죠. 그죠? 이거를 갖고 정답으로 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실이가와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여러분들 공실이가는 이해하기 쉽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무엇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 공실이가를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를 알아야 되겠죠. 면적도 알아야 되고 지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공실이가, 소유자, 지목, 면적 이런 게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당연히 도면을 봐야 되죠. 그죠? 부호보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라는 말은 대지권은 집합건물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그럼 집합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파트고 아파트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게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지적소관청에서는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5조. 그럼 이걸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둬야 한다 필요적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갖춰 둘 수 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는 당연히 O가 되죠. 그죠? 3번에 보니까 고유번호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집어는 321의 9X죠. 그죠? 자,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요게 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람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에 맨 앞에 오는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 숫자를 갖고 구분을 하죠. 그럼 요 숫자가 1이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이고 2면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산자가 빠졌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토지의 고유번호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입니다.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누면 맨 앞에 있는 10자리는 소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한 자리는 대장 구분을 나타내고 여기에 1이 오면 토지대량이 되고 2가 되면 임야대량이 된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137의 9잖아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산자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1순위는 이거예요. 그러면 2순위는 뭐냐 이러면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소재, 하나가 지분, 하나가 대장 구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 수 없어.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장부에 고유번호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도면에만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경계청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지력확정 청량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경계청 자비등록부는 특수지역에 있죠. 그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과 축척 변경,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죠.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지력공부의 보관,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자, 우리가 장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정지. 여러분들 수입 정지냐 인지냐 이 말입니다. 인지는 국세죠. 그럼 국세니까 국토교통부가 들어가면 인지, 시도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지방세니까 정지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지하면 O, 인지하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O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력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경우 시도리사 시량문수 구청장은 지력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O.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딱 구별하면 지적공부는 종입니다. 종이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것이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장부죠. 그죠? 이거는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보관한다. 5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창문과 출입문을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이래. 자, 요게 29의 시험의 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서고가 있잖아요.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이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구청 지적과 창고의 바깥쪽 문을 어떻게 하고 안쪽 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시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29회 때는 이걸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렸냐면 안쪽과 바깥쪽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라고 안쪽 문은 곤충지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망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할 때,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러죠. 비읍이 먼저 오느냐, 이형이 먼저 오느냐, 비읍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안쪽.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럼 요즘에 수수료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1, 가족관계 전산자료 2, 등기 전산자료 3, 공시지가 전산자료 4,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럼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유수면 밀입 준공인가 필정 4번을 첨부한다. 5조. 왜?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공유수면을 밀입하죠. 그럼 공유수면과 밀입 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국유재산법엔 총괄정도는 관리청의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에 요게 X죠. 그죠?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 안 된 토지가 있다. 흔히 말하는 주인 없는 땅이 있다. 주인 없는 땅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없는 토지를 국유지로 등록하는 거지, 소유자 있는 토지를 국유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X가 됩니다.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등록된 토지가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 토지 이동의 날짜는 3가지죠. 그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60일이 되죠. 그죠? 5조. 그럼 4번에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5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죠. 그게 신규 등록이죠.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지분은 인접 토지의 본분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5조. 자,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여기서 묻는 거는 있잖아요. 지목 변경의 대상에는, 자, 이것도 기출문제 한 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 지목 변경의 대상은 법의 명문으로 3개를 해놨어요. 그러면 3개이니까 오지선다행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2개가 더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러면 잠깐 해설을 먼저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또 보세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기서 2개를 만들어서 기출문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2번이에요. 2번은 산지관리법의 개발을 간 거죠. 요거는 등록 전환이죠. 지목 변경이 아니죠. 여러분들, 산지관리법이라는 거는 산이잖아요. 그죠? 산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을 한다는 게 산에서 건축 행위를 한다. 공장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죠. 그죠? 그럴 때는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줘야 되죠. 그거는 등록 전환이죠.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축척 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한다. 5조. 자, 두 번째,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5조. 그 다음에 위원이 있다면 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도 지적소관청에 위촉을 하고 위원장도 지적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명을 해주는 거죠. 자, 4번을 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이게 틀렸죠. 그죠? 재적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우리 지적법은 아주 단순하죠. 그죠? 글자만 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4번은 X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회의를 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느냐?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험에 출제를 하는 확률은 100%죠. 그죠?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이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하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돼. 그럼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그 다음에 요 축척변경인의 심의 의결사항 4개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회의를 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요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왔죠. 1번에 보니까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에 의한다. X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에 출제위원을 5번을 출제를 했어요. 자, 출제를 하는데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죠.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그는 당연히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4개의 서류 있죠. 중에 1개를 갖고 하는 거예요.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등기, 신청, 접수증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등기, 신청, 접수증은 없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 등기관리 통지서, 등기상점에서 요 글자가 등기입니다.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요래요. 그러면 요 4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이라면 O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열심히 외웠는데 소유자를 토지의 표시로 글자를 딱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토지의 소유자가 와야지 토지의 표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 문제도 어떻게 냈냐?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 이렇게 또 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료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료공부를 먼저 만들잖아요. 지료공부를 만들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지. 이거를 보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부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요 문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버리네요. 2번에 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아주 중요한 문구죠. 여러분들 3번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료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더라 그럼 끝이죠.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다면 자 보세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수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을 못하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4번에 지력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오죠. 그죠? 자, 5번은
미등기 토지입니다. 소유자죠. 여러분들 미등기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을 보고 수정을 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에 보면은 검사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그럼 요거는 자,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이 두 개는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세 개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청량의 대상을 물어요. 그럼 청량의 대상은 13개를 법에서 명문으로 제시를 해놨죠. 그럼 13개를 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이 두 개와 이 두 개죠. 저 청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죠.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제조사 청량이죠. 두 번째는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이죠. 그럼 여기에 8번, 9번은 있잖아요. 경계점 자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그게 축적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이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확정 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1번에 보니까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거지 시군구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앙지련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X죠. 그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그죠? 포함.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X죠. 그죠?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되는 거죠. 4번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니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X죠. 그죠? 5일이죠. 5일. 자, 여러분들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지적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죠.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니까 국토교통부고 지방은 시도.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 시군구도 지방이에요. 그러나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으나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시군구 소속이다. 그러면 아래 게 바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군구 소속이니까 위원은 지적소관청에 위촉하고 시도 소속이니까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소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는 5개, 1개, 4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도 30일 때는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했죠.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이렇게 딱 암기를 하면 되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1개밖에 없으니까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4개죠.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과 지번별 제곱미터는 금액의 결정,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지적소관청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위원은 5인에서 10인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죠. 여기서 조심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 그 자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있어요. 그 다음에 회의 소집 일정은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해해 두고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기네요. 그죠?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났죠. 자, 보세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인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인하게 한 경우 이게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유효.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 일어났죠. 선후등기구역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민이 같은 경우로서 후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거 X죠. 그죠?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중복 등기는 시험에 2번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향후에는 출제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컴퓨터 전산화에서 중복 등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거든. 그럼 이걸 분실했다 아니면 훼손이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중복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에 출제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할 때 출발을 잘해야 돼요. 출발을. 그 말은 토지 중복 등기와 건물 중복 등기는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지 중복 등기는 등기법 시행 규칙의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건물은 등기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등기 예규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때, 자 보세요. 토지는 후등기가 유효해요. 건물은 선등기가 유효해요.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래 합니다. 만약에 요게 선등기고 갑구얼구입니다.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거는 후등기부고 소유자가 갑구얼구고 이게 갑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죠.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는 동일하죠. 그런데 선등기부에는 소유권 외가 없어요. 근데 후등기부에는 소유권 외의 등기 저당권이 있다. 이때 이게 토지 중복 등기라면 후등기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이런 데 보세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든 뒤에 거를 없애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저당권자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 거를 없애야지 뒤에 거를 없애면 을의 저당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선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은 아무 문제 없죠. 요 을은 이게 유효라는 말은 이거는 폐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저당권을 앞으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키는 있잖아요. 토지는 후등기가 유효이다. 건물은 선등기가 유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좀 전에 할 때 건물을 묻고 있죠. 그럼 건물은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면 안 되잖아요. 선등기 기록이 유효이니까 후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멸실로 인한 무효인 소유권 모르는 길을 유용할 수 있냐냐 X죠. 그죠? 여러분들 무효등기 유형은 갑구얼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인정되는 거죠. 표제부에서는 무효등기 유형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형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X네요. 그죠?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유효이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중간생략등기는 유효죠. 유효.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이것도 X네요. 그죠? 그럼 이제 5번에 가보니까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도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죠.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글자를 볼게요.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대상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도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 을입니다. 이 그림상의 소유자 을입니다. 이래 해도 을, 이래 해도 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붙들렸거든.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을에게 세금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죠. 유효죠, 유효.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입니다. 유정은 공동이죠. 제출하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오죠. 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상속 있죠. 그죠? 상속 등기도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꼭 기억해 둘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필정보가 멸실이 되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게 X네요. 그죠? 제출해야 되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자, 그럼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말소할 때 을은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 필정보를 분실했다. 그러면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안 되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는 을이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입니다.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분실했어요.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 이때 을이 등기소에 갈 때 뭘 발급받아 가야 된다? 인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죠. 이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합유 지분 있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죠. 그럼 가압류가 들어올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넘기 할 수 없죠.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죠. 자, 가등기에 가압류 오죠.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 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는 관공서는 등기를 신청을 하느냐, 촉탁을 하느냐, 촉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일어났죠. 1번으로 가볼게요. 채권자 대위하여 경례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죠. 그죠? 있다.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시켜버렸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가 왜 말소시켰느냐? 이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에는 각하한다. 5조. 5.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때 뭘 기억하느냐 하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D것입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5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상속 재산 아주 예민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1월 이내 이게 X죠. 그죠? 1월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작년도는 요걸 답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가 X로 만들었어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거는 X가 됩니다. 지체 없이가 틀렸어요. 1월 이내가 틀렸어요. 지체 없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5조. 5. 그러면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되죠.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법인은 반드시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죠.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된다. 그럼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과 미음.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7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제공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면은 합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 건물에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갑니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먼저 등기 기록의 기록상 X죠. 여러분들 건물의 구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자 보세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게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죠. 등기부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은 부기등기 X죠. 여러분들 면적은 부동산 표시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여하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죠. 주등기밖에 없어요. 자, 4번에 등기기록과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대장을 기초로 X죠. 소유자는 등기기록을 기초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며 등기기록을 기초가 틀렸죠. 대장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자,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하고 지력공부에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할 때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소유자입니다. 지력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예요. 그러면 만약 이 부동산 표시가 여기에 지목이 전이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지목이 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대로 되어 있다면 부동산 표시는 지력공부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라면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고 이게는 틀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유자죠.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을로 되어 있다면 불일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거든. 그럼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갑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이죠.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 소유자 갑이죠.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만약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된다면 지목은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는 지력공부 대상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렇게 고치고 내용을 알려주죠. 그게 등기 촉탁.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변경 등기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 갑, 여기에 소유자 갑이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죠.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8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가액과 매매 목록에 의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보면은 매매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오죠, 그죠? 오. 자, 두 번째. 신고 필정상의 부동산의 한 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말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이에요. 앞에 공동담보 목록과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죠. 그런데 1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1개일 때도 작성을 한다. 그럼 이거는 O입니다. O. 세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된다. O죠, 그죠? O.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목록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O죠.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 매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30억 이게 거래가액입니다. 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키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좀 전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자, 키는 이겁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했죠. 그러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실거래가액은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된다. X가 되죠. 그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 거래가액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판결서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만약에 정려계약서 이런 건 안 돼요.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토지 수용을 연수한 그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래 나와 있죠. 자, 처음에 가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던 기 당연히 말소죠. 그죠? 수용의 개시 이후니까 수용받아도 뒤죠? 그럼 당연히 말소죠. 그죠? 그럼 수용의 개시 이전에 상속을 하는 소유권 이전 기 이거는 말소하지 않죠. 그죠? 말소하지 않죠. 권리 질권의 등기 당연히 말소죠. 자, 지역권의 등기 말소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하죠.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다. 안 하는 예외.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 번째 요렇게 먼저 딱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용되기 이전이냐 수용된 이후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된 이후는 수용보다도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그러면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되기 이전이죠. 이제 자, 이때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권 외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수용되기 이전이든 수용된 이후든 소유권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자, 말소 안 되는 예외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자, 여러분입니다.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소유권 외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1번에 보면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X네요. 그럼 답은 바로 1번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같이 가는 거죠. 자동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별도 이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민을 첨부한다. 5조. 그 다음에 농지의 지상권 설정 5조.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때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세는 안 되죠. 그러나 농지의 지상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할 때 존속 기간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임의적 기재잖아요. 임의적 기재. 여러분들 전세는 전세권의 목적과 전세금이 필요적이지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재라. 그럼 이것도 반드시 기록하지 않는다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공유 지분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조. 여러분들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지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1번에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이나 주소가 잘못됐다 이 말. 그럼 성명이나 주소가 잘못됐는데 말소 등기 할 때 발견을 했거든. 그러면 이왕 말소 등기 할 거 변경하고 말소할 거냐, 말소 등기 할 거 변경할 필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거나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왔죠.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이다. 5조. 여러분들 부동산 일부가 소멸하는 것은 변경, 전부가 되는 것은 말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당연히 5조. 그럼 제가 예들 때는 항상 이랬어죠. 주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이죠. 따라서 주등기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자, 4번에 소유권 잃은 청구권 보존에 하여 가등기에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말소한다. X죠.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지체 없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있잖아요. 신청하고 직권이 키죠. 그죠? 그러면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그러면 권리 당사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등기관이 직권을 했으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권리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리는 거는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게 지체 없이입니다. 요거는 28회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5번에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라는 말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당연히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자, 22번에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1번, 2번은 이거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며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러면 이게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주등기. 그러면 1번, 2번은 같은 말입니다. 말장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죠.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5조. 그 다음에 건저당권을 갑에게서 이전하는 건저당권 이전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이전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X죠. 그죠? 주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요 2번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 권리의 변경이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승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여기서 조심할 때 승낙서가 없어도 등기됩니다. 그러면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한다 이러면 X입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걸 조심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개는 공부하기가 쉽죠.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죠.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소유권의 저당은 주죠.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가 되죠.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죠.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저당권은 직권 말소한다 X죠. 그죠? 직권 말소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답을 먼저 풀어본다면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양립이 되니까 말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요. 을에게.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는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 병에게는. 그러면 나중에 을이 전세의 본등기를 하면 이 저당권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전세죠. 이거는 저당이죠. 양립할 수 있죠. 두 번째, 전세는 1번이잖아요. 저당은 2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 고로 이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인감을 첨부한다. 5조. 그 다음에 가등기에게는 가등기상의 이해관계일 때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기는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간의 소유권이 되는 게 청구권 모든의 가등기하여 소유권이 본등기라는 거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되기. 여러분들 가등기 전의 등기는 가등기보다도 순번이 앞서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말소할 수 없는 거죠. 5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5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4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 있죠. 안 하는 예외. 그러면 처음에 있잖아요. 일단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용익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를 먼저 찾아내어야 돼요. 소유권에 들어봤을 때 말소 안 되는 거는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던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습니다. 가등기 이후입니다. 이후에 용익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직권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입니다. 용익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저당권, 용익권과 감유 양립할 수 있죠. 그러면 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갔죠.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죠. 그 말소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24번입니다. 자,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말소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 답 바로 나왔죠. 가처분 등기 전에는 가처분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에요. 그냥 임차권과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틀리죠. 대항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 거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을이 가처분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의 등기는 가처분 등기고 요 병의 등기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이거는 단독 말소고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났다면 이 가처분도 지워야 되죠.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다 주겠죠. 여러분들 모두 합격자 모임날 반갑게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